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성. 그리스 신화 속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다. 창과 방패를 든 그녀가 우는 건 투표를 할 수 없어서다. 1915년 영국의 한 출판물에 실렸던 그림이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의 범주에 여성은 없었고,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투표권이 여성에게는 없었다. 여성 참정권. 그 소중한 권리를 얻기 위해 세계 각국 여성들은 오랫동안 수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의 길은 프랑스가 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일찍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사회를 선언했던 프랑스. 하지만 여기에 여성은 배제되었다. 남성에게만 허락된 자유와 평등이었던 것이다. 1791년 한 여성이 여기에 반기를 든다. 프랑스의 여류 작가 올랭프 드 구즈.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나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지닌다로 시작해 17개 조항을 여성의 처지에서 다시 쓴 여성인권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그녀는 인간의 범주에 여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프랑스 사회에 상기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덕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죄목으로 1793년 11월 3일 처형되었다.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연단에도 오를 권리도 있다고 외치던 그녀는 연단에 오르지 못한 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올랭프 드 구즈가 죽은 지 150년 후인 1946년에야 겨우 여성의 참정권이 헌법에 명기되어 인정된다. 그리고 그녀의 정신은 전 세계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확대된다. 1872년 미국에서는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선구자라 불리는 수잔 앤서니. 스스로 유권자 등록을 한 그녀는 미국 18대 대통령 선거에 미국 여성 최초로 참여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사실 이 모든 행보가 여성 참정권을 이슈화하기 위한 계획이었기에 법정에 서서도 그녀는 여성 투표의 합법성을 외쳤다. 하지만 미국 최초의 여성 투표는 불법으로 유죄가 되어 벌금 $100 선고를 받게 된다. 그녀에 대한 부당한 판결은 미국 전역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에 불을 지폈고, 석방된 후에도 수잔은 의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캠페인을 펼치는 등 여성 참정권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1920년 8월 26일 수정헌법이 통과되었고, 이 법은 오늘날에도 수잔 비 앤서니 수정헌법으로 불린다. 간단하지만 위대한 한 줄의 문구가 기록되기까지 무려 50년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전 세계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나라 뉴질랜드.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이 참정권을 얻은 나라다. 이 소중한 권리는 1888년 한 장의 청원서에서 시작되었다. 여성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9,000명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한 케이트 셰퍼드. 그러나 의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의 문을 두드린 그녀. 결과는
또다시 거부.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1893년 3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 수는 당시 뉴질랜드 성인 여성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대단한 기록이었다. 당시 뉴질랜드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이 청원서는 그 길이가 무려 270m로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남다른 이력까지 갖게 되었다. 결국 의회에서는 찬성 20, 반대 18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고 1893년 9월 19일 드디어 뉴질랜드 여성들에게 투표할 권리가 생겼다. 케이트 shepherd. 그녀는 지금 뉴질랜드 10달러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케이트 shepherd 신호등이 있다. 지금의 당연한 권리를 얻기까지 그녀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의 대표 국가 영국. 1928년 여성 투표권이 인정될 때까지 여성 참정권 운동이 가장 격렬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운동의 지도자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있었다. 서명과 의회 청원으로 참정권을 얻으려 했던 의지가 매번 꺾이자 1903년 그녀는 말이 아닌 행동을 모토로 한 여성 사회정치 연맹을 조직하게 된다. 그리고는 단식투쟁, 우체통에 불 지르기, 왕실에서 볼 수 있도록 버킹엄궁 난간에 몸 매달리기 등 보다 전투적이고 강력한 운동을 전개했고 이때 서프러제트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그러던 중 말보다 행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된다. 1913년 6월 3일 영국 최고의 더비 경마대회. 국왕 조지 5세의 경주마가 결승점으로 가는 순간을 기다리던 한 여성이 있었다. 에밀리 데이비슨. Never surrender. Never give up the fight. 여성에게 투표권을 이라는 외침과 함께 말발굽에 짓밟히며 쓰러진 그녀는 목숨을 바쳐 사회와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여성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에밀리 데이비슨의 장례식 행렬은 곧 거대한 시위 행렬이 되었다. 결국 영국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제한적인 참정권을 인정하고 10년 후인 1928년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된다. 마침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참정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 여성들은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투표권을 원했던 걸까?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으로 프랑스 혁명의 불씨를 당겼던 장자크 루소도 여성을 철저히 배제했다. 여자들은 비이성적인 본성 때문에 정치적인 삶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한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남편의 사적 소유물일 뿐이었다. 19세기 초까지도 여성은 단지 남성의 성적 대상, 장식물, 자녀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로 취급되었기에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보다 앞서 의회에 진출한 남성들은 그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었다. 여성들은 투표권의 힘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정권이 중요한 이유다. 결국 여성들은 투표권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믿었던 것이다. 여성 참정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00년대에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아랍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중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비로소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민주주의가 사회의 모든 집단을 포함해야 한다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투표권을 얻기 위해 여성들이 희생을 감수한 이유는 투표를 통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일궈나가기 위해서입니다.